경남연구원에 있는 가야고궁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승철입니다. 이제 드디어 김해가 세계유산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이제 마크, 이것은 이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고 세계유산이 있는 도시에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세계유산이 있는 유산 앞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로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해가 세계유산 도시가 됐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야고궁 세계유산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립김해박물관과 윤행은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유네스코가 어떤 지점에서 가야고궁의 세계유산 등재 가치를 인정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로고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입니다. 교육, 과학, 문화 국제연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신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유산입니다. 바깥쪽은 우주, 우리 온 세상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양손을 모아서 세계유산을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손을 맞잡고 있는 이런 형상이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세계유산, 영어로 이제 세계유산, 불어로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여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불어하고 영어를 가지고 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그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아마 저 방송에서 좀 보셨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당초는 9월 25일까지였는데 아주 급하게 뭔가 진행을 해서 9월 25일 날 마쳐야 되는데 24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날짜가 우리가 9월 17일 날 됐지만은 항상 세계유산위원회가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가야고궁은 2023년 9월 24일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앞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했습니다. 그 알파이살리아 호텔인데 여기가 아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런 타워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요 위쪽에는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여기 있는 나라죠. 그래서 리야드 전체가 한 크기는 전 세계적으로 15번째, 13번째 정도 크다고 하는데 이 전체가 이게 중간에는 거의 다 사막이고 그죠? 예. 가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주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야드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글자로 신은 알라만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창 우리 뉴스에 많이 본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신 빈 살만, 이게 왕세자인데 왕세자 겸 국무총리 겸 모든 걸, 이게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은 빈 살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술을 반입하기 위해서 모든 머리를 막 굴리고 하지만은 절대 공항에서부터 철저히 검색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요즘 이제 사우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관광도 허락되지 않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서서히 국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나 이게 여자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전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복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그 시내에 가보면은 복장들이 약간씩 보이고 남자들도 절대 이제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뭐 티 이런 데에 그 이상한 뭐 영어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고 문신하면 안 되고 하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여튼 이제 국제화하기 위해서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하고 경쟁적인 이런 그 역할들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그 1988년에 세계유산에 가입했습니다. 좀 보기보다 좀 늦게 했죠, 그죠? 그 이때부터가 우리도 세계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협약에는 195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즘 한창 이제 사우디 하면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네옴시티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옴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도시, 그 M 이거서 이제 왕세자 앞에 보신 그림 왕세자의 이름을 뭐 따서 했다는데 하여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우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더 라인이라는 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 그리고 여기 이게 바다에 해상 산업 단지를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유식 해상 산업 단지. 이걸 옥사곤이라 합니다. 이 전체 바다에 공장들을 건설하고 여기 항만을 건설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는 이제 사막이지만은 이게 그 동계올림픽 2029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악인데 여기 이제 물을 막아서 이 전체를 뭔가 관광지로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 그래서 스키도 하고 막 이제 그게 곧 실현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장면인데 트로제나랍니다. 산악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요즘 많이 선전하는 게 네옴시티인데 여기가 우리를 치면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에너지가 새롭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뭐 이게 큰 홍보관을 지어서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 하면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다 초청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670조 원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데 인구 900만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가서 보시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아마 미래형 도시 아주 우주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제 건설한다고 이 높이가 우리 서울에서 가장 높은 그 롯데타워 그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이 이제 200m. 그래서 요 쭉 가는 도시를 건설해서 구간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가서 다들 한국 분들도 가서 보셨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다들 의문이고 뭐 이렇게 그림만 보여주고 말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우디는 곧 실현할 거라고 뭐 착공했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예, 잠시 사우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있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산악형 도시. 여기다 눈으로 덮이는. 그러니까 워낙 해발이 높기 때문에 눈이 덮이는 시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덮인 이게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 자, 여기 아까 보신 네옴시티 그 더 라인의 모습인데 요런 모습입니다. 이 높이가 뭐 롯데타워의 높이 정도 되고 여기에 다 집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면서 요 안쪽에 다 살겠다는 거죠. 여기에 조각조각 모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데 요런 게 지금 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쭉 다 있다 생각하시고 요 사이를 뭔가 도로들이 다닌다. 그래서 여기 건설되는 걸 꼭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계선보다 좀 더 아주 중요한 이런 도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 그래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북극에 갈 수는 없고 사막이지만은 이제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실내에 가장 큰 스키장을 만들고 여기서 실제로 스키도 타고 한쪽에서 아주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이제 밖에서는 유리창으로 보는 장면인데 밖에서는 30도, 40도 되는데 안쪽에 스키장이고 펭귄들이 시간마다 나와서 공연도 하고 펭귄들이 황제 펭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온 디리아 유적이고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 한 낮에는 거의 차나 건물 안에만 있고 그죠? 한 35도씩 되고 여름에 더울 때는 45도씩 되니까 밖에 나가기 힘들고 주로 저녁에 보통 저녁에 12시, 1시까지 이게 다 문을 열어놓고 그죠? 저녁에 다 나와서 이게 구경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야간 관광. 우리 가야 고분군도 가보면 낮에는 더워서 굉장히 여름에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도 생각을 이제 저녁에 고분군도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별을 보면서 야간 관광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유산위원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이제 그 위원회에 열렸던 그 고층 건물들이 있는 그런 동네고 뭐 이쪽에는 다 도로, 뭐 사막 이런 지점입니다. 이제 들어갈 때 수속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사전에 다 미리 몇 달 전부터 신원조회 다 하고 등록을 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등록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현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외교부나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하고 보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이렇게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주 넓게 195개국이 가입됐다 하니까 보통 한 150개국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등재 신청서를 평가했던 내용들을 쭉 올리면서 이 글들을 등재 신청서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장면이죠. 여기가 이제 심사기구, 이코머스, IUCN 뭐 이렇게 국제기념물 유적회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사를 했던 내용들을 쭉 먼저 보고를 하고 여기에 의장석들입니다. 의장단들이 앉아 있고 앞쪽에 이 유네스코를 움직이는 그 21개국이 있습니다. 이게 3, 4년씩 4년에서 6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 21개국들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앞쪽에 다 앉아 있는 팀들이. 그래서 이 유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이런 심사 기구에서 이코모스에서 평가를 했는데 어떻다. 우리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가야 고분군이 등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은 현장에서 그 등재 신청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국내에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등 이렇게 그죠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는 이제 각국들이 이제 자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한 3사람씩 앉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UN 주재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그리고 뭐 외교부, 문화재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사람 정도 앉아 있고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참여했던 연구자들이라든지 시민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뒤에서 앉아서 이 내용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냥 다 신청서를 내면 그냥 자동으로 등재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산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보고를 하고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5일간 정도 열리는데 보통 그해 사용돼야 될 예산이라든지 승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위험유산에 처했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오데사라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산들이 세 개 정도가 이제 더 이상 세계유산으로서의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게 위험유산이 되거든요. 그런 위험유산에 올려서 보고를 하고 이걸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위험유산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까지 개선되는 지점들을 보고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1년, 2년 있다가 한 3년째 되면은 세계유산에도 탈락합니다. 가야도 세계유산 됐다고 지금 막 박수치고 하다가 뭔가 주변에서 큰 개발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키지 않으면 위험유산에 올라가게 되고 몇 번의 경고를 받고 결국에는 유산에서 탈락하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우리 우리나라에서 조선왕릉이죠. 조선왕릉이 굉장히 지금 수도권은 굉장히 일이 많죠. 계속 해제가 되고 태릉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때 문제가 됐던 그 조선왕릉뿐만 아니라 조선왕릉이 40곳 넘으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그 주택 개발이라든지 주변의 도로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유산의 영향에 굉장히 그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우리 조선왕릉이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아주 법이 철저하고 해서 굉장히 잘 보존되고 왔다라고 느꼈는데 조선왕릉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보고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전체 지금 15곳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2월인가까지 제출하라. 그래서 그 보고서를 검토하겠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조선왕릉을 계속 유산으로 지키고 보존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와서 보고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죠. 그래서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되면은 뭔가 이게 위험유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조선왕릉이 문제가 아니니까 조선왕릉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유산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모범 국가였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믿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럼 다른 유산들에서도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기준에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그 다음 해에 2025년에 울산 방구대가 세계유산 이제 도전할 건데 그러면 방구대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느냐, 물에 계속 잠기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을 믿고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믿지 못하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진다 그런 지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잠입니다. 앞쪽 잠이 뒤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이제 주로 관심이 많은 그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단체로 와서 이 장면들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자, 잠깐 영상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장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주제별로 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용이 많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건, 올해 26건 해서 50건이 이번에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5건 이상 됐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등재 불가라는 판정도 받고 보류 판정도 받고 이런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 유산은 심사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고 그런 게 있어서 빠졌고 50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위원국입니다. 위원국에서 이 유산을 올려놓고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 유산이 등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 21개
그 위원국이 굉장히 힘이 세겠죠. 우리도 늘상 이제 위원국이 됐는데 이번에 아마 내년이나 이렇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등재되고 이렇게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기념 촬영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대표단이 약 60명 정도 갔습니다. 60여 명 갔는데 외교부, 문화재청 그리고 우리가 가야고문 7군데다 보니까 그 10개 지자체입니다. 10개 지자체에서 당초 한 7, 80명이 예상됐는데 줄이고 해서 외교부 직원들하고 다 합해서 한 6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뭐 등재하고 박수 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경상남도 지사님, 여기 경북 지사님, 뭐 시장 군수님들 다 계시죠. 여기 창녕 군수님, 고성 군수님, 하천부 군수님, 김해 시장님, 함안 군수님. 여기 외교부 대사입니다. 여기 전북 국장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와서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도 이제 교육을 했지만은 저 현지에 가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되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부터 해서 가야 이야기를 쭉 이렇게 좀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한 이틀간 계속 이렇게 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시고 이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 또 모여서 이제 거의 비장한 각오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등재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사관에 모여서 하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입니다. 요 들어가서 이제 다들 이제 식사하시고 하는데 뭐 자리도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저는 따라갔지만은 밥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몰래 이렇게 이 사진이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저희 추진단도 가서 요 이코머스하고 계속 상의를 합니다. 내용이 어떻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등재 신청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전 접촉해서 이런 논의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등재할 때 상황을 이제 미리 체크해서 박수는 어떻게 치고 어떻게 지금 사진을 찍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가서 등재된 날까지는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9월 17일 날이 D-Day입니다. 한쪽에는 이제 불어로 나옵니다. 불어 한쪽에는 이제 가야 투물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름 나오고 한쪽에는 영어로 나오죠. 이분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번에 세계사위원회 의장입니다. 의장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변에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유네스코 본부 그다음에 위원국들에서 부의장국들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야가 17일 날 시간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되도록이면은 아까 회의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17일 날 오전 첫 번째로 해달라. 첫 번째 아니면 끝에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꼭 이게 그날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사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반영해달라. 우리가 굉장히 그 세교선위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은 어떤 논의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짧게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9월 17일 해야 된다. 9월 18일 날 다들 그 귀국하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9월 18일 날 하면은 비행기도 없고 막 호텔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행정이 엉망이 된다. 반드시 해달라.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이 미리 9월 16일부터 9월 17일 날 대한민국은 9월 17일 오전 첫 번째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줘가지고. 근데 오전에 우리 뒤에 것들이 우리가 앞에 게 먼저 끝나가지고 원래 타임은 우리가 오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의장이 미리 이야기를 잘 하던 상태라서 우리 다음에 있는 것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질 뻔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이제 심사 9월 17일 오후에 이제 3시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등재 결정하고 있는 장면. I declare draft decision 45.83.8 adopted. 네, 나 일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요 끝에 계시는 분이 유엔 대표부 대사시고 경상남도 도지사님, 문화청장님 이렇게. 예. 자 뒤쪽에서 이제 우리 대기하고 있는 아주 지금 심사가 어떻게 될까 지금 다들 이제 시군에서 가신 분들이 초조하게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 이제 등재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간직한 웅장한 피라미드,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들의 공통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이 등재됐는데요. 이번에는 사라진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가야의 고분 유적 7곳,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세기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서 번성했던 고대 국가 가야. 가야의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전북 남원의 고분군 7곳을 묶은 연속유산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이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고분군 주변 사유지를 확보해 유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홍보 전략 개발과 고분군 통합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분군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등재 기념식과 학술 세미나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번 가야 고분군의 등재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이어 16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저 장면을 이제 유네스코 심사할 때 우리가 그 가야 7개를 선전한 영상을 계속 틀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늘상 주변에서 많이 봤던 이런 유산이기 때문에 뭐 저게 해결될까 이러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형도 특이하고 나무도 특이하고 근데 산 위에 저렇게 고분들이 쭉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저게 무덤이냐 이제 다른 나라 가면은 오름 우리 그 제주도 가면 오름처럼 그죠 그런 거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고 이상하고 또 한두 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수십 개씩 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고 특이하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그 서원, 산사, 갯벌 계속 하면서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산사는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서 되고 서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갯벌도 다 올렸는데 한꺼번에 되지 않고 다시 추가 등재하라 이런 식으로 또 권고를 받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가야는 또 한꺼번에 한 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뭘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잘 정리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들어도 어떤 유산인지 그 유산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가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기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그죠? 수도권만 가도 이런 유산들을 접할 수 없고 또 가야를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었고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가야라는 특별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요번에 굉장히 많이 알렸다 이런 지점에서 10년이 그 세월을 허송 세월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가서 이제 등재를 하고 이제 별도 방을 이제 빌려 가지고 기념 촬영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경상남도 지사님, 경북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 쭉 하고 같이 수행했던 시장 시군 직원들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자, 이제 세계유산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인터뷰를 하자. 아침 뉴스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 12시에 일어나서 그 준비해서 그 몽롱한 상태에서 그 뭐 뉴스 대담도 하고 새벽 4시에 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 홍보도 우리가 갔다 오니까 이렇게 그 여러 군데서 이런 등재 축하 플랜카드를 합천에 가니까 업은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도로에 거의 한 100장 정도가 쭉 걸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등재 축하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이제 마음 편하게 하루 이게 등재 학적했다 이 플랜카드 들고 이제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달간 계속 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그 가야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가야가 뭐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유산은 됐는데 가야를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도민들 경상남도 도민들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4명은 모른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즘 또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70~80%가 모른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 세계유산 그 등재를 하면서 강화도 가서 이제 이렇게 시민 강좌도 해보고 수도권에 서울에 가서도 해보면은 거의 가야 고분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고분을 본 사람도 별로 없고 특히나 이제 우리 외교부 직원들도 제가 가서 하면은 직원들이 살짝 와서 미안하다. 내가 이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그 가야가 우리 역사가 항목이 없어가지고 가야 모릅니다. 가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이 됐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우리만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경남, 경북 뭐 이렇게 부산 이런 데만 가야를 알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한반도 전체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가야가 있었다. 이걸 알아야 되겠고 이게 세계유산이니까 그죠? 이 기회를 삼아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가야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특이하게 보통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세계유산 등재를 합니다. 선사부터 이렇게 뭐 청동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그 중에 대표적인 유산을 하나씩을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시키면서 근현대까지 쭉 이어지는 게 보통 흐름이고 옆에가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인데 우리는 특이하게 삼국시대라고 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까지 4개가 됐죠.
그래서 이게 고대 문명 똑같은 시기의 유산이 이렇게 4개나 이렇게 등재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우리 이게 한반도가 굉장히 역동적인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지점이었다. 이런 지점들을 많이 선전하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등재 과정을 보셨고 잠시 이제 가야 고분이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했던 7군데 유산입니다. 경북 고령군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여기 창녕에 있는 교동과 송현동 고분이죠. 우리 옆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천 옥정 고분군, 남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입니다. 자, 신청유산 이 노란 점들은 가야의 지금 고분군으로 알려진 지점들을 이제 우리가 지표조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이런 고분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가야 시기만 해도 고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던 시기죠. 그래서 현재 한 780개가 있다고 우리 했는데 뒤에 좀 더 분포 조사해서 보니까 한 1000개 이상이 고분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다는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분포들을 보면 이렇게 이 가야 고분들의 분포 범위를 보면은 당시에 가야의 범위를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가야 시기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38선을 쭉 꺼서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중심지하고 주변부는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있고 또 국경도 굉장히 접경 지역 이렇게 신라하고 가야 접경지기라든지 백제하고 가야 접경지 이런 데는 이게 가야인지 백제인지 가야인지 신라인지 그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접경지역이고 점이지대라 하는데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범위에 이제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유산 등재하면은 이제 각 국에 있는 유산들을 다 자기들이 중요하고 대단하고 특별하다라고 다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문화유산,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자연유산인데 이제 이런 항목에 부합이 돼야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켜준다. 그래서 항상 등재를 시킬 때는 우리는 어떤 기준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인간의 창의력으로 빚어진 걸작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오페라 하우스, 호주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경주 불국사도 굉장히 우리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그 인간이 빚어진 굉장히 걸출한 창조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1번은 충분히 불국사는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뭔가 인간 가치의 중요한 반영 이게 한마디로 하면 교류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원 하성, 경주 역사지구 이런 부분도 이게 등재 기준 하나를 충족해도 되고 여러 개를 충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6개를 다 이제 검토를 해봤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점도 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3번 1번은 아예 안 되고 또 유물은 안 되거든요. 유물이라는 것은 세계유산에 안 됩니다. 부동산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예 우리 가야하고 해당 사항 없다. 6번도 아예 해당 사항이 없구나. 그 다음에 5번도 그렇구나.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이제 남았는데 뭔가 가야가 교류의 아주 해양 도시였고 교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2번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을 걸어두고 지금까지 가야가 연구했던 연구 성과들을 쭉 나열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2번을 충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논의를 하고 학술대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한 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또 3번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의존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증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소멸된 특별한 증거. 여기서 3번 기준에서 많이 이제 우리 고고 유적들은 거의 3번이 많이 해당되겠죠. 그다음 4번은 인류 발전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유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2번, 3번이 해당되지 않을까, 또 4번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끝에 그래도 나중에 혹시 2개 가져가서 세계사위원회에서 2번은 안 돼. 그래도 3번은 해줄 만해. 이런 요행수를 바라보고 2개는 가져가야 된다. 불안하다. 떡을 2개 들고 와서 하나를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번, 4번.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더 이제 진짜 가치만 놓친다 해서 깔끔하게 3번만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3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재 기준 3번의 주제가 살아있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 문명에 대한 유일한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 근데 이런 이제 문구를 쉽게 써놨지만은 이게 세계소유위원회에서 어떻게 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 문장에 해당되는지를 나열해 놨는데 보통 이제 세계유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그래 이미 사라졌으니까 요거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네. 가야 고문군 외에는 가야를 이야기할 수 없겠네. 무조건 된다. 뭐 이렇게 어거지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 되면 뭐 사라진 것들을 모두 다 증거하는 게 다 유산 되겠죠. 이제 여기서 그냥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지점에서 적어도 한 국가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세계선은 안 되겠죠. 그건 사적을 하면 충분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국가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문화권 내지는 더 크게는 세계 문화 속에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 유산이 어떠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느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라면은 전 세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그게 세계유산 충분히 될 만하다. 그걸 이제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 지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고 세계유산에서 인정을 충분히 그거는 인정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가야고문은 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룬 주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공존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연맹 체계를 유지했던 독특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에 대한 특출난 증거이다. 유산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래서 계속 동아시아를 넣는 이유가 한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다른 게 가야입니다라고 해봐야 세계유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그나마 우리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동아시아 이제 가야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나마 우리가 한 30-40년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은 축적을 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그걸 이제 등재 신청서에 잘 반영해가 썼고 그게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처음에는 백제 신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정도 그게 그거지. 그게 백제지. 그게 신라지. 왜 가야까지 필요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충분히 백제하고 가야하고 신라하고 다른 부분이 가야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된 거죠. 자, 세계유산은 이제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23년에 될 거라고 했으면은 시도도 안 했겠죠. 그리고 요걸 주제를 이거 한번 해볼까요라고 제안했던 담당 공무원은 굉장히 문책을 받고 내가 임기가 3년밖에 안 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3년까지 왜 이걸 하냐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죠. 그래서 처음에 2023년까지 간다는 소리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은 계속 한양도성 남한산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된 게 남한산성이 5년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똘똘 뭉쳐가 5년 만에 해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례를 들어줍니다. 빨리 하면 5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생각이 잠기면서 이 잘하면 내가 있을 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될 것 같아? 여러분 2017년 이러다 조금 한 그 다음에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23년까지 처음에는 이제 세 개로 시작했죠. 김해, 함안, 고령 세 개를 했다가 이 세 개로 도저히 가야를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유산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산을 늘렸는데 늘리면서 어떠한 아까 보신 등재 기준이 어떠한 부분이 부합하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몇 번 이게 반려가 되고 문화재청 우리 국내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세계유산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이제 다 돌파해 가지고 드디어 2021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2023년에 이거는 표를 조금 수정했어야 되는데 여기 2022년 6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원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5월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연기가 됐죠. 올해. 그래서 올해 못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겨우 우여곡절 끝에 이제 23년에 열려가지고 세계유산 진행됐습니다. 자, 2021년부터 13년은 1단계 뭐 상황에 보시는데 요때 2011년, 12년에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지금 봐도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 그림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모여서 함안입니다. 이분들도 우리도 세계유산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분들도 세계유산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자니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여기 이제 어떤 유산을 등재시킬 것인가 유산 전체를 가야 유산 전체를 나열해서 검토를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연구 성과들을 쭉 망라하면서 유산 선정을 하는 회의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을 해야 되니까 유산 답사다 하면서 세계유산은 뭔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 있고 다 같이 이제 시민들 모아서 요때부터 우리 답사를 따지 않습니다. 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대학생도 있고 그 중에는 지금 결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 그림 거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이 그림도 굉장히 좀 옛날 그림, 뭐 6.25 사변 때 만든 그림처럼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해가지고 2020 막 발음이 좋으니까 2020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 여러 곳에서 내용들이 많이 이거 조사가 되고 이제 등재 신청서를 좀 더 많이 이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발견이 되고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조사되는 것들을 세계유산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자리를 안정화되면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내적으로도 충분히 가야고분군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죠. 2018년부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우리도 그 추진단에서 이제 우리 유산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여기도 계신 분들도 중에 뭐 우리 고고 주민 수호단도 계실 건데 7개 고분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고 해서 고고 주민 수호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 180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세계유산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네스코도 그렇고 그 유산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호응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유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계유산 되면서 유네스코에서도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가 유산 결정에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모여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행사하고 뭐 답사 한번 가고 이런 게 다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유산을 뭔가 활용할 때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의 앞에 뭔가를 만드는데 동의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 유산 주변에
도시 개발을 하는데 동의하나 안 하냐 이런 식의 그 의사들을 다 반영해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강화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조선왕릉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유산과 지역 주민들의 그 이런 참여들을 눈여겨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답사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술전도 하고 유산을 배경으로 각자 이제 멀티미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합니다. 상금도 주고 상금도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찍었던 사진들을 올려서 이렇게 이게 시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밀착돼서 많이 가까워졌죠 우리 주민들하고. 그래서 2021년 1월에 세계유산 드디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출했던 표지인데 지금까지 우리 제출했던 등재 신청서와 전혀 다른 이런 표지를 그래도 아주 서울에서 뭔가 디자인에 아주 유명하신 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과연 수용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 표지가 아주 너무 이상한데 이거 어디 초등학생 뭐 이상한데 이게 산에 놀러 가는 느낌으로 이게 소풍 가는 장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지루하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루하지가 않고 뭔가 의미가 있고 이거는 10년 후에 디자인을 봤을 때 1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그 딱딱한 등재 신청서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될 작품이다 생각해서 오케이 해서 이걸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정리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 등재 신청서 제출하면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신청서를 한 10명 정도가 이 구모서를 하는데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모여서 그 심사 보고서를 계속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호주에 계신 분인데 이제 호주 분인데 요때 또 코로나가 해가지고 현장 실사를 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친하다 싶은 중국 분이 오시면은 우리 고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싶어서 우리는 중국 분을 꼭 보내달라 했는데 저 호주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호주 분들이 또 까칠하기로 또 소문난 이런 심사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이 오면 안 되겠냐.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시는 거 아니냐. 이분은 왜 코로나 안 걸리냐. 뭐 안 걸리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비행기도 바로 오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들렸다 오는데 거기 비행기 표도 굉장히 비싸고 그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분하고 또 연기도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 7월에 8월에 하다가 결국에 9월에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못 오신다고 하기에 잘 됐다. 우리는 이제 저 중국 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싶었는데 뭐 화상 회의를 하는데 가고는 싶은데 못 오신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꼭 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손 흔들어주고 이제 딱 끄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다행이다 이분 안 오신단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또 진심인 줄 알고 억지로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좀 약간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도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현장 실사를 하는데도 한 3개월 정도 준비합니다. 그 노선도 다 돌아보고 이 양반이 어디를 가보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유산위원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와가지고 전체 유산을 다 돌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하고 이 사람 만나보자 저 사람 만나보자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코스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또 영어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박물관에도 갔다가 이렇게 고문 발굴한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 양반이 올 시간을 맞춰서 발굴을 했죠. 그래서 고분을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양반 요 호주에는 이런 고분이 없으니까 그죠.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 조사를 해가 이게 뚜껑돌입니다 하고
여기가 도굴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나오겠냐 해서 이거 조사하자 하고 이 양반이 갔는데 여기서 이 중국제 청자가 나왔죠. 아주 하만마리산에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여기서 설마 중국 청자가 나올 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기운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책들, 연구 성과들 이렇게 쭉 해서 이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합천 옥정 고분군 앞인데 요 뒤에 고분군이고 여기 마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항상 주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동네를 돌아보면서 진짜 세계유산 찬성하느냐, 연구자들이나 행정 라인에서만 세계유산 찬성하고 뭐 주민들은 유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많으니까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왔는데 이 뒤에 고분군하고 요게 한강 앞에 있는 이제 마을인데 굉장히 요 마을 분들이 우리 세계유산 때문에 한 게 아닌데 마을 가꾸기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또 꽃밭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유산을 위해서 이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이 주민수호단이 어르신들이 또 나와서 이 군청 그 면사무소 앞인데 이 면담을 하니까 이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주민수호단입니다. 이분들이 우린 꼭 원한다. 왜 이제 왔냐? 빨리 좀 시키지 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다 면담을 하면서 저 이야기 다 물어보시면서 이 진심이 모양이다. 진짜 맞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게 고령입니다. 고령에 갔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여기 차 한잔 하고 이제 마칠까 했는데 요 또 나와서 고령에 있는 그 가야금 연주를 쫙 앉아서 차 마실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가야금 연주를 하고 또 원장님이 아주 특별하셔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옷 다 벗으라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그 체험해가지고 싹 또 옷 입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그 보고서를 안 쓰더라고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보고서 쓸 이유가 없다. 합격이다 이런 거죠. 자기가 와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양반이 이분이 와서 굉장히 많은 그 처음에는 아주 시큰둥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이거 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시면서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좋고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해서 이 양반이 심사 보고서를 엄청 잘 썼습니다. 써가지고 현장 실사로 오신 분의 보고서가 굉장히 큰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서 굉장히 잘 쓰고 잘해가지고 그 양반이 쓴 내용이 거의 다 이번에 그 평가 결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고맙다라고 해야 될 이런 사람이죠. 그 이제 세계유산 하다 보면은 10개 지자체가 모여서 하니까 경남, 경북, 경남에 5곳, 경북 1곳, 전북 1곳 10개 지자체가 모여서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우리 추진단이 학술연구팀이 5명, 공무원이 4명 파견 각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1년씩 이제 파견 오고 가고 하니까 이게 좀 알듯할 때 또 돌아가고 하니까 또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힘들 지점들이 또 많고 또 연구원들도 이제 10년을 하다 보면은 지쳐서 이제 돌아가고 그죠. 유일하게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다가 가고 그래서 또 이게 경남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창원에 2년 있다가 고령 가가지고 이게 세계 강력도니까 우리도 2년 있어야 된다 해서 고령에 제가 또 2년 가서 살았습니다. 고령 아주 조용하고 아주 별장처럼 고령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고령 그 다음에 또 남원까지 갔습니다. 남원에 또 우리 춘향의 사랑의 도시에서 남원 가서 또 그 섬진강 바라보면서 2년을 또 있다가 결국 이제 올해부터 이제 창원에 다시 왔죠.
하여튼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세계유산 등재하는 게 지금까지 연구 성과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등재 기준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쭉쭉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하는 구호가 있죠. 제가 가야로 하면 다들 자 세계로 하십시오. 가야로. 예, 이게 짧고 굵게 이게 뭐고 라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배사 할 때 많이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나면은 10년을 딱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야를 이제 많이 알게 됐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하나 굉장히 세계유산을 왜 해야 되는지는 유산을 보면 압니다. 유산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임나 일본보 이런 거 찾기 위해서 막 이게 지금 지게 지고 가서 이 고문을 푹 지금 발을 촥 쪼개가 지금 조사하고 있죠. 요에 있는 일본자 순사들 뭐 이런 사람들 해서 막 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주변에는 이제 밭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다 고분이 이 다 고분입니다. 고분 위를 다 파서 도구를 하고 파내기 때문에 이게 다 뻥뻥 뚫려서 엉망진창으로 이제 고분이 연달아 쭉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그 60, 70년대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나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찌개 지고 이 도구를 하러 가고 그죠? 다들 도구를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이렇게 요런 거 조사를 해보면은 도구 구멍이 16군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술자가 판 데도 있고 그냥 가서 파면 나온다 해서 냅다 위에서부터 파 들어가 가지고 고생 하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 팀도 있고 보면은 이게 아마추어다 이거는 며칠 전에 온 사람이다 이게 시기별로 딱 나옵니다. 이 도구를 한 것도 이 큰 이게 한 30m 되는 고분인데 여기서도 파고 여기서도 파고 옆에서 파고 엄청나게 많이 팠죠. 이렇게 방치돼 있던 것들이 지금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여기서 요렇게 보고 찍은 사진이죠. 요렇게 보고 찍은 사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유산이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세계유산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 유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면서 끈질기게 그죠? 붙어서 정리하고 이제 남겨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번 등재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 유산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해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계유산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야라는 것이 있고 가야 고분군이라는 것이 세계유산 됐다라고 다 이제 소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반도에 가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고 가야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족들 데리고 그 한국하고 일본 여행 가보자. 어디부터 갈까 할 때 제일 먼저 펼쳐보는 게 세계유산들입니다.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쭉쭉 올라와 있고 그죠? 하니까 여기는 꼭 가보자 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코스에 꼭 세계유산을 넣었죠. 그러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덩달아 우리가 유산이 있는 마을, 도시, 경남 이런 것들에 대한 지명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초기에는 유산들 붐이 일어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특히나 지금 가장 발빠르게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네에서 많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만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11월 8일까지도 그 미디 아트라고 또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만에서 제가 하만을 보면은 한 10년 사이에 진짜 강산이 변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유산을 가지고 동네 자체가 완전히 변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하만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김해는 아주 우리 가야사 첫 단계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제 성과를 냈는데 뭔가 멈칫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동력이 떨어졌나? 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더 이상 이게 약간 활기가 떨어졌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는데 좀 뭔가 새로운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유산의 보호의 시작이다. 이게 세계유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제일 첫 번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대성동 고분군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 쭉쭉 만들어지면서 이게 마지막 남은 언덕을 밀자. 그래서 요 밀어가지고 평탄해서 하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이게 사라지면은 만약에 조사 안 하고 그냥 아파트가 쭉 들어와서 이게 택지 개발이 됐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금강가야가 없어지는 겁니다. 금강가야가 없어지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가락국이 있고 금강가야가 있다 했는데 흔적을 못 찾겠죠. 이게 없으면은 금강가야의 흔적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럼 1, 4세기 역사는 통째로 날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들은 이래 하겠죠. 아, 가야의 역사는 다 거짓말이구나. 처음은 다 뭔가 이게 증거가 없다. 더 이상 증명이 안 된다. 이러면 가야 역사에 거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요거가 없어졌으면 가야가 이 세계유산 때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가야가 있었다 이런 소리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라졌다 했으면은 우리가 한번 어릴 때 이제 그 교과서에 고구려 옆에 동해 옥저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옥저라는 게 있고 동해라는 게 있었다. 전혀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태가 될 수 있었는데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야사의 큰 그 찾아낸 사건이었고 여기서 한 번 딱 조사했는데 요 위에서 가야 왕무덤을 확인하고 바로 사적으로 됐죠, 그죠? 이게 60년대, 70년대 일어난 일도 아니고 90년대 일어난 1990년대, 그죠? 89년, 90년대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기적이 저는 뭐 이거 보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있는 언덕이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그 정도로 중요한 언덕입니다. 그냥 뭐 조사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냥 짠티 덮어놓고 아이고 이 언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야가 있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이제 등재하기 전에 이제 김해, 함양, 고령이 세계유산 시작했죠. 그런데 고려, 고성 이런 데는 우리 동네도 뭐 이게 있는데 우리 이것 갖고 세계유산 하자고 말할 수 있겠냐?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 하면서 그죠? 10년 만에 이렇게 변화했죠. 도시 자체도 완전히 이제 활기가 차면서 이게 이렇게 도심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변하면서 이 주변에 이 마을들도 도시 재생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이 마을 길들도 정리하고 주택이 정리되는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하나의 유산 동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제가 10년 만에 세계유산을 딱 하면서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었구나. 자, 일제 때 여기 마리산 사업원인데 조사 파고 있죠. 뭐 이것도 파고 있는데 다 이래 밭으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이대로 있었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또 비웃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안 된다. 우리가 그때 잘 정리를 해서 끝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가꿀 수 있고 제가 이게 세계유산 이게 그때 2012년 올라와서 여기에서 보면은 봄에 트랙터가 올라와서 막 밭을 갈고 막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2012년, 10년 전에 트랙터가 올라와던 게 이제 전체가 이제 다 사적이 되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새롭게 이 들판도 다 앞쪽이죠. 앞쪽 들판도 다 매입해서 이런 유산과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산들이 이제 지금 가면은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일된 거 아니죠. 처음에 땅을 사고 나무를 베고 짠디를 조금씩 입히면서 이게 그 30년 동안 이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던 담당 공무원을 제가 이번에 찾아서 꼭 상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묵묵하게 고분이 있으니까 국비 조금 내려온 걸 가지고 땅을 사고 나무를 또 정리하고 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분은 30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 나무꾼이라든가 뭐 고령의 나무꾼, 뭐 산 사람 뭐 이렇게 불린 그 분인데 그분이 이 땅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 소리 없이 그죠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세계유산이 오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시작이죠.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야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단지 우리만 알 게 아니고 이게 적어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가 일요일 날도 어느 총장님을 만났는데 가야 뭐 인도 공주 그다음에 오가야 그밖에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그렇죠. 세계유산 하면은 삼국유사, 오가야, 육가야 이야기밖에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유명한 또 책이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 하니까 그죠. 그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밖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야는 뭔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발전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 있다가 싸우다가 그냥 신라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가야의 길이 있다. 가야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여러 가야는 물으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나라고 어디에서 경주에서 주변을 이제 병합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고구려는 뭐 집안에서 그다음 평양에서 어떻게 되고 백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고구려 백제와 함께 가야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가야도 김해에서 나타나서 전체 가야를 다 역력화 시키려다가 힘이 모자라서 끝났다. 이런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에 하면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전개됐던 나라도 있고 또 다른 가야의 길이 있었다. 가야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름들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야에서 나라들이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공존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가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기록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밖에 이제 이해를 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한 30-40년 계속 이제 고분을 조사하고 유산을 조사하면서 고각에서 이제 가야하면은 그래도 가야하면 철의 왕국, 해상 왕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야 무덤을 파보니까 진짜 많은 철기들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놓았던 간은 없어졌지만은 간 밑에 이런 철불 도끼를 쭉 놓았던 이 도끼가 당시에 아주 화폐의 기능했었던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인공의 뭔가 위상이라든지 부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관이 있었던 자리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용과 봉황이 그려진 용봉문 한두 대도 칼 이런 것들이 한 6점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하살촉, 말 장식품, 그다음에 토기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부터 가야에는 철의 왕국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 철들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이 기록만 있었으면은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 기록이 있고 아까 보신 그런 고분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역시 가야에는 굉장히 철이 중요한 자원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조사해서 보면은 요런 이제 우리 대장간 이거 용광로죠.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꽂았던 송풍관이 여기서 바람을 넣어서 철광석을 녹이는 이런 것들이 특히 김해에서 굉장히 조사가 많이 되죠. 그래서 김해가 왜
김해냐, 쇠의 나라냐. 그래서 김해에서 많은 철들을 원료를 수입해서 철을 만들고 그것들을 배를 실어서 수출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구나. 이 가야가 여기 있는데 그죠? 가야가 땅은 왜 땅이 이렇게 작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가야에서는 땅이 필요 없다. 이 여기서 생산된 철기들이 이 전체 일본 열도가 소비지 수출 지역이죠. 이 우리 대한민국의 2배나 되는 이 땅을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이 시장 전체에 팔면서 엄청난 물건들을 다시 팔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죠.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땅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바닷가에서 위치해서 이런 소비지, 생산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고분에서 보여지면서 철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기록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진짜로 실제 했던 사실이구나. 그래서 가야가 아주 조그맣고 나약하고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했던 거 보면은 역시 가야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대단하고 큰 뭔가를 이루고 있었구나 느끼죠. 단지 아까 보신 철정만이 아니고 각종 물건들이 이렇게 다 이제 철로. 특히 가야가 일단 16세기는 이제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동북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점이죠. 거기서 가야의 역할이 생깁니다. 가야가 왜 고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문명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했는지. 가야가 한반도 끝에 있으면서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아주 문명의 징검다리로서 그죠. 국내에서만 끝났으면 세계에서 안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 당시 이렇게 철기 문화가 확산되고 풍요롭게 되는 지점들을 이 가야가 나서서 중간에서 그런 문명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아주 풍요로운 고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고분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이게 세계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고 아주 아픈 이런 부분도 많죠. 아직도 우리가 임나 일본부와 일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된 마당에 제가 세계유산을 등재되면서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가야가 굉장히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적고 그다음에 조사 연구도 굉장히 덜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거의 반쪽 알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일련 스님이 써놓은 5가야 6가야 그 정도가 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알리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유산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돌파할 수 있겠구나. 가야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좀 더 많이 이해를 시킬 수 있겠구나. 특히 이런 일제가 임날 일본부라든지 이런 것들로 완전히 가야를 자기 땅으로 이렇게 해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유산 되면서 이제 일거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신공하우가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일본 서기에 있죠. 이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걸 다 아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보신 일본 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중국에 보면은 송서에 보면은 왜 임나 일본 이런 것들이 외국광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송나라 태조가 인정해줬지 않느냐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걸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문이 막히면 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체계는 단지 자기가 외가
왜가 내가 이 주인입니다 하는데 이 송태주가 그걸 검증해서 따지고 해서 니 그건 아니야 임마. 요거는 맞는데 왜는 맞는데 신라 임나는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다니까 그래 알았다. 뭐 이 정도로 치부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배출돼야 우리가 충분히 외의 논리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임나 이렇게 표시해놨고 신라, 백제 요 땅이 다 임나였다. 백제 아주 기퉁이 조그만한 거죠. 결국에는 임나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개통 비문에도 외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문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반도 남부의 외가 자주로 넘어와서 땅 따먹게 하고 자기 땅으로 하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들으면 그게 그 이야기가 맞겠네. 오죽했으면 여기 강개통 비문에도 그렇게 써놨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면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임나 일본부를 찾겠다고 막 고분을 파고 이 가마니를 듣고 이렇게 지금 유물을 요 무덤 뚜껑 돌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지금 나와서 뭔가 씻고 있죠, 그죠? 이 고분입니다. 이게. 요 위에 처막 지나고 떡 앉아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파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백제 신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가라 이렇게 임나 이렇게 해놨는데 이 땅은 지금 전라도 쪽이죠. 요거는 백제 땅도 아니었다는 거죠. 512년에 개우 임나에서 그 백제의 땅으로 인정해준 가라 사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밑바탕에 있는 논리는 임나 일본부나 이런 논리들하고 맥이 통하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도록이 있는 거고. 자, 이게 중국에서 있는 도록입니다. 중국에서 방금 보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그림들이죠. 임나 가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선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에 가야를 소개하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가야를 소개한 도록도 하나도 없고 가야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일본에서 6, 70년대 그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사전을 만들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많은 도록이라 사전을 전 세계적으로 다 배포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죠?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 백제 신라는 자기 그 뭐 나라 책에도 있으니까 이게 인정되는 거고 가야가 뭐 있었나? 결국에는 일본에서 이야기한 그런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나 가야 제국이 뭐 이렇다. 요 영어인데 그죠? 요 밑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자 한국의 삼국이라면서 요 밑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해안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보려 했는데 제가 뭐 돈도 없고 혼자서 안 되죠. 그래서 세계유산 되니까 세계유산에 이제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고 뭐 백제도 있고 이 땅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땅이 아니고 가야다.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 삼국과 공존했던 가야 땅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세계유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록이 잘못됐습니다,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할 필요 없죠. 유네스코가 인정한 이 가야니까 나중에 결국 이것도 자기들도 스스로 바꾸겠죠. 지금 잘못됐구나. 이 한반도 역사를 자기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 나온 도록에는 그걸 다 반영해서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뭐 일본의 영향을 받은 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도록이나 사전이나 모든 것에서 인터넷 뭐 상이나 마찬가지 다 없어져야죠.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하고 그게 지금까지는 뭐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일본이 선전했던 내용들을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죠.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그 인정된 그 내용을 보시라. 유네스코 홈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다. 그 한마디면 하면 됩니다. 세계유산에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도록이나 사진이나 그림을 만드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알아서 바꾸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반 페이지밖에 없는 이제 이런 가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넘어서서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가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이런 국민들이 가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립기묘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국립기묘박물관이 가야의 심장이죠. 와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죠. 국립기묘박물관, 국립가야문화연구소 두 군데서 지금까지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가야문화권에 있는 이런 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돈이 뭐 있습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가야문화권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가야사를 전공할 수 있는 뭔가 가야문화원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 있지 않습니까? 가야사 역사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소멸 뭐 맨날 이야기하지만 지역 소멸 말만 되풀이 할 필요 없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떠나서 나가도록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가야사를 공부하고 가야사 전공자를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가야사의 석학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가야사가 제대로 되지. 그죠? 누가 이 가야사를 연구하겠습니까? 그런 배려는 하나도 없이 지금 저 대학에 가보면은 이제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없어지고 계속해서 교양 수업으로 돌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야사를 누가 전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항상 누군가는 나설 때는 제일 먼저 강력도에서 나서야죠. 경상남도에서 나서가지고 가야사를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가야사를 연구하고 싶으면 경상남도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그 가야사를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은 연구원이라든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야 고분군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세교산, 통도사, 해인사 이런데 그다음에 남해안 지역 이런데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이제 만들어진다 그죠? 이 남부 지역에 있는 2천만 명 정도가 신공항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공항만 이용하고 갈 게 아니고 남해안이라든지 통도사, 해인사, 가야 고분군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이제 그 가야고궁을 세계유산 가치를 어떻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인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인도 타지마할, 뭐 세계유산이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거 이런 것도 없이 다 세계유산이니까 가야고궁군도 피라미드와 타지마할하고 견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분을 이제 동북아시아에 등재할 때 다들 이 고분이 뭔가 에너지와 정보를 함축하고 있으니까 그 고분이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에 다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등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대릉원이고 그죠? 고구려. 이거 보면은 이제 유네스코 마크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대성동에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2019년에 만들어진 일본 이제 모조 후루이치 고분군. 이게 다 지금 그 가야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는 이제 세계유산이니까 우리 가야가 이 동북아시아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같이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만 연구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이게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서로 이게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연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우리 조선 통신사가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던 식이죠. 이렇게 그런 연구 협의체도 구성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재 결정문,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에 보면은 가야 고분군은 자, 이렇게 7개 연속유산이다. 연속유산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 연속유산이죠. 자, 지리적 배치, 환경, 묘제, 부장품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동질성이 있으면서도 자율성이 위치한 대등한 정치체가 연합한 정치 체계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가야 연맹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주변과 교역하면서 고대 동아시아 정치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했다. 이 가야의 동부아시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가야의 영역이 대략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게 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산에도 확인된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에 7개 고분군은 한반도 남부 각 지역에 독립적으로 발전했던 7개 가야 정치 지배층을 위한 묘지였다.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죠. 이때 무덤들은 권력의 표상이죠. 우리가 모르는 또 분명히 정치 세력이 있을 거고, 그 정치 세력이 만든 고분도 이제 확인되고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우리 요 동부 경남은 굉장히 많은 조사하고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데, 서부 경남 저쪽은 많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야 고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단지 산에 왜 이렇게 만들었지, 산에 만든 의미가 왜 이렇게 산이 산 위에 이렇게 만들겠냐. 적은 노동력으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보이면서, 그리고 뭔가 이 정치체가 있는 중심지에서 항상 잘 올려다 보이고 우러러 보이는 지점에 만드는 게 이게 가야 고분군의 다른 유산들하고 다른 세계 유산들하고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은 이제 지배층들의 무덤들이 입지와 축조 풍습을 공유하면서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뭔가 대등한 세력을 힘을 가진 이런 유산이 한 군데만 있으면은 중앙 집권하러 이제 가고 있었구나, 도성이 만들어지고 중앙 집권하러 가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 그런 기록에도 없죠. 우리가 이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록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고분들이 세계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을 열어보니까 이런 토기들, 가야 하면 토기가 대표적이죠. 이 토기들이 이런 가야 문화의 특성을 증명하고 있구나. 당신들은 가야가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야 토기는 백제신라하고 다르다. 그 분포하는 범위가 가야의 영역이 있고 가야의 범위였다. 그런데 가야에는 또 똑같이 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강가야 토기, 아라가야 토기, 대가야 토기들이 다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이 토기에는 이런 배 모양 토기도 있고 집 모양 토기도 있고 이런 말 타는 모습도 있고, 이런 토기를 보면은 우리가 당시 서양의 그림을 보듯이 이런 식의 집을 지었고 이런 식의 배를 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분의 분포를, 토기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각 정치체의 범위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기가 이제 일본에서 전달돼서 당시 백길은 이밖에 없죠. 대마도 이끼섬을 해서 후쿠오카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가게 되면 김해하고 이 경남 남해안에 와야 됩니다. 남해안을 벗어나서 딴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7세기까지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이 이제 일본 열도를 보면 생명선이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보고 있는 우리 가야가
결국에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배경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가야 토기가 이게 위에 끼 가야 토기가 밑에 끼 일본 서해끼죠. 가야 토기를 보고 만든 겁니다. 이거 구분돼 안 되죠. 이거는 일본 오사카에서 나온 토기고 이거는 가야 땅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게.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가야 토기를 보고 일본 토기를 만들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일본 전역이 이 토기로 다 바뀝니다. 그죠? 이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본 열도가 가야 토기를 받아들이면서 삽시간에 일본 전체가 토기가 다 변하는 게, 토기가 변한다는 것은 음식 문화가 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도 토기가 많으니까 별 관심이 없이 하는데 엄청나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그게 등재 기준 2번입니다. 교류. 뭔가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느냐. 그래서 저걸 가지고 등재 기준 2번을 하려 했는데 연구가 그까지는 못 미쳐서 이제 중단했는데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야 묘제를 보면은 1, 2세기는 이런 식으로 목간묘 만들다가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게 이 묘제가 변화가 단순히 무덤이 변했냐가 아니고 이게 가야의 역사와 함께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리고 초기에는 뭐 이런 와질토기라든지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해가는 모습들에서 점차 이 동북아시아의 철기가 퍼져가면서 다양한 이런 건공품이 만들어지고 건공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이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점차 더 변화되면서 모든 실생활에 쓰는 농기구, 전쟁 무기, 건공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야의 무덤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유물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철기를 보면은 한 군데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7군데가 공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온 허리띠, 뭐 일본에서 온 방패 모양 토기, 그리고 가야의 순장,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각자가 외교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교육을 하고 자율적으로 있었구나. 그러니까 교육이 한 군데에서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세력들이 자유롭게, 얼마나 저 남해안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일본 열도를 오고 가는 배들이 날만 좋으면 저 앞에서 무수하게 떠나고 오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제 기술이, 정보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고분들이 지금은 알지 못했던 사라졌던 가야 문명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래서 이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겁니다. 가야 고분이 없었으면 소멸된 가야 문명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동 고분군이 없어졌다, 저 언덕이 없어졌다, 우리 가야 역사 반쪽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걸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큰 상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니까 우리께 낫다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지금은 그렇게 서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걸 뭐 가열 경쟁이다, 잘못하고 있다 하지 말고 마음껏 한 3개월 정도는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께 최고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고 하면서 한 3개월 동안은 마음껏 떠들도록 이제 충분히 놔두시고, 그런데 7개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가야 문명을 구성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다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가야, 이 언덕이 없으면 가야 성립 증거가 없습니다. 가야가 어떻게 생겼고 왜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말에 이 가야 요 한번 올라가셔서 사랑스럽게 한번 밟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90년입니다. 1970년대도 아니고 불과, 그죠? 90년대에 바로 첫 조사를 했어요. 바로 1년 만에 사직됩니다. 요새 사직되려면 10년 걸리는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1년 만에 바로 사직을 지정해 줬겠습니까? 충분히 사직이 됐어야 되고, 이
20여 차례 이렇게 발굴하면서 하나씩 증거들을 다 찾아온 것들이 순장이 처음 이루어졌고 토기가 처음 만들어졌고 철기가 이렇게 했고 교육이 처음 되고 이 많은 내용들이 가야서 전체를 전반부를 다 완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가야가 전체 이제 1세기부터 6세기 여기까지 여기서 2km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아라가야 중심지는 요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마는 아주 긴 가야 역사와 함께했다. 그리고 옥정고분군 우리 위원장님 또 나와 계시지만 학계에서는 다라로 추정하고 아니다, 다라는 잘못됐다. 이런 논의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쪽에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런 이야기, 잘못됐다, 이게 왜 일방적으로 가야 되느냐, 왜 다라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에는 다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멈추는 게 문제죠.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믿고 싶다고 다 믿을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계속해서 논의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옥정고분군에 이제 뭐 80년대 조사돼서 오는 거죠. 대가야 이게 2km인데 그죠? 이 2km를 이거 고령군이 3만도 안 됩니다. 인구 3만도 안 되고 그죠? 이런 열악한 동네에서 이 2km나 되는 그 지산동 고분군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냈다는 것은 참 이게 진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뭐 군부대도 내보내고 학교도 내보내고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유산으로 다 만들고 하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데서 흉내내기 어려운 이런 삶.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고령군에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자, 소가야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이제 우리 동네에도 가야가 있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늦었지만 남해안에서 소가야가 고성을 중심으로 소가야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세계유산 등재됐다고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늦게 시작한 만큼 제일 길게 간다 생각하고 이제 나서야 되겠죠. 자, 606 두랑이 아주 이게 운봉공원이죠. 운봉공원인데 여기서 함량입니다. 함량에서 이 길을 따라서 백제로 이 고분이 조사되지 않았으면 이 땅이 원래는 다 백제 땅인 줄 알았죠. 소백산맥에서 이 전체는 이제 백제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일합니다. 함량에서 넘어서 남원으로 통해서 부여 충청도로 가고 하는 길이 있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암악성이 있죠. 신라 백제 싸웠던 암악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가야와 백제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됐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 한 40여 개가 이 고분에 쭉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가야 고분이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들에 대한 유산들을 이제 아주 활기차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보다 더 지금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비아가야 동쪽에 빛나는 땅 비사벌 비아가를 하는데 여기도 신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논란은 이게 답이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진짜 신라 문화의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히 제일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신라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비아가야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이어주는 융합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낙동강의 중류에서 이 창녕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라도 이 창녕을 자기 편으로 묶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창녕을 555년에 하주를 설치하자마자 10년 만에 가야가 망합니다.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땅이죠. 신라가 이걸 창녕 땅을 손에 넣고 하주를 설치하자마자 가야가 사라질 정도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녕 지역에 있던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도 보고 신라도 보고 해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지금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가 가야다, 이게 신라다 이런 논의보다는
그때 요 창녕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갔을까? 이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시간 이제 4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맺은 말 읽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요때 당시를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가 있는데 지금의 시선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구려 조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로 기척돼서 바다를 모르고 살았던, 뭐 경남이 다 바다지만 우리가 바다를 잘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야가 저 바다를 넘나들면서 일본 열도도 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엄청나게 이제 교류를 했던 시절이죠. 다시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가야를 바라보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됐으니까 여기서 반짝하고 한 3개월 뭐 잔치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가야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내년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저도 이제 이게 행정 라인에 있고 저는 이제 경남 연구원에 있지만은 이런 공무원 조직, 행정 조직하고 많이 일을 해보기 때문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런 지점들이 많고 한데 이 중앙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죠? 국가에서 다 해달라 이렇게 아니고 지역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절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가야 고분군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이런 강력도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유적이 70%가 거의 경남에 있는데 경남에서 내모라라 하고 중앙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우리가 뭐 돈이 어디 있냐, 우리가 뭐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거든, 우리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인재도 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